70대의 노화 방지를 위한 습관. 70대 이후에도 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하고 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생활 습관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노화 방지 습관을 실천하면 누구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젊게 사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화를 늦추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핵심 습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천할수록 몸이 가벼워지고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장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방법들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젊고 활기찬 노년을 유지하는 비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작은 노력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습관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젊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70대 이후에도 활력 넘치는 사람들이 실천하는 생활 습관을 소개합니다. 노화를 늦추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균형 잡힌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사회적 관계 유지는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숙면을 취하면 세포가 회복되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면 신체 나이를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이 원칙을 철저히 따릅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강한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꾸준한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운동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은 노화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근육량 감소를 막고 관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은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은 골밀도를 높이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아령을 들거나 스쿼트 같은 간단한 운동을 하면 근력이 향상됩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도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낙상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발로 서기, 요가, 태극권 같은 운동이 균형 감각을 기르는데 효과적입니다.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트레칭을 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만 운동해도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음은 노화를 막는 식습관과 영양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을 만들고 건강을 좌우합니다. 노화 방지를 위해서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늦춥니다. 단백질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생선, 닭가슴살,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은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스가 풍부한 연어나 견과류는 혈관 건강을 보호합니다. 가공식품과 설탕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너무 짜거나 기름진 음식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녹차나 홍차 같은 항산화 음료도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고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소식을 실천하면 신체가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장 건강을 위해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면 건강 수명이 길어집니다.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노화 방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체가 건강하더라도 두뇌가 활발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두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독서는 가장 효과적인 두뇌 운동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기억하는 과정이 뇌를 활성화합니다. 퍼즐 맞추기, 바둑, 체스 같은 게임도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외국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도 뇌 기능을 강화합니다.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는 창의력을 자극하고 사고력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음악 감상이나 악기 연주는 뇌 신경망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면 뇌가 계속해서 발달하고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두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사고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운동은 뇌 혈류를 증가시켜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노화 속도를 늦추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적인 건강은 신체적인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낙천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스트레스는 노화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명상과 깊은 호흡은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감이 높아지고 정신적 건강이 개선됩니다. 유머 감각을 유지하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더 활기차게 생활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는 것은 삶에 활력을 줍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찾으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지속하는 것은 정신적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음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젊음을 오래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외로움은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정기적으로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면 정신 건강이 개선됩니다.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합니다. 친구와의 대화는 두뇌를 자극하고 감정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공동체 활동이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면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교류하면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활용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과 여행을 계획하면 새로운 경험을 하며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사회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사회 활동은 우울증을 예방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면 노후에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부와 신체의 젊음을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세포 재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수면 부족은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고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하루 최소 7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습관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신체 리듬이 조절됩니다. 밤늦게 먹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낮추고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를 줄이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침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은 숙면을 돕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력 감퇴와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쬐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잘 분비됩니다. 깊은 수면을 취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신체 회복력이 향상됩니다. 숙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편안한 침구와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간단한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피부 건강은 신체의 젊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듭니다.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 건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이므로 외출 시 선크림을 발라야 합니다. 세안 후 피부에 맞는 크림을 발라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된 음식이나 설탕이 많은 음식은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피부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마사지는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피부 트러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연과 절주는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피부에 무리한 화학 성분이 포함된 제품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숙면을 취하면 피부 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피부가 맑고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다음은 노화를 늦추는 생활 속 작은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노화를 늦추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볕을 쬐면 수면 주기가 조절되고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신체 기능 저하와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하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일정한 시간에 운동을 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생활 리듬이 일정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지나친 음주나 흡연은 생체 리듬을 깨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몸을 충분히 움직이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숙면을 위해 취침 전 카페인과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운동과 수면을 병행하면 체력과 피부 건강이 유지됩니다.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하루하루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노화 방지의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되면 신체의 염증 반응이 증가하여 노화가 빨라집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호흡을 깊게 하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이 안정되고 긴장이 완화됩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즐거운 음악을 듣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은 기분을 전환하고 정신적인 피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가까운 사람과 소통하며 풀어야 합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집니다. 일을 할 때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지나친 피로를 방지해야 합니다. 깊은 수면을 취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신체 회복이 빨라집니다. 걱정을 줄이고 현재에 집중하면 정신적 안정감이 커집니다. 다음은 노화 방지를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뿐만 아니라 나쁜 습관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나친 가공식품 섭취는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너무 짜거나 기름진 음식은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은 근육 감소를 가속화하고 신체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피로가 쌓입니다. 수면 부족은 피부 건강과 면역력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으면 신체 노화가 빨라집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 건강을 해치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흡연은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정제된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피부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습관은 장 건강을 해치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지속적인 불안과 걱정은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세포가 빠르게 손상되고 노화가 촉진됩니다.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외로움이 증가하고 정신 건강이 나빠집니다. 다음은 노화를 방지하는 습관을 실천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화를 방지하는 습관을 실천하면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지고 근육량이 유지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소화가 잘 되고 피부가 건강해집니다. 숙면을 취하면 피로가 해소되고 활력이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정신 건강이 개선됩니다.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면 외로움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이 개선되고 잔주름이 줄어들어 젊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집중력이 향상되고 기억력이 좋아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손발이 따뜻해지고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신체 기능이 향상되면서 생활이 훨씬 편해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병행하면 체중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활발한 생활을 하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을 실천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며 노화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을 정리하겠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이 노화 방지의 기본 원칙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뇌 활동과 사회적 관계 유지는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신체 기능을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면 신체가 건강해지고 피부도 젊어질 수 있습니다.
노화를 방지하려면 나쁜 습관을 피하고 좋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꾸준한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습관 중 여러분이 가장 공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현재 실천하고 있는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갑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노년기가 되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중요해집니다. 특히 우울증은 많은 노년층이 겪는 문제 중 하나로 외로움, 건강 문제, 상실감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노년기 우울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마음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 노년기 우울증의 주요 원인과 증상 이해. 노년기에 우울증이 찾아오는 이유 외로움, 건강 문제, 상실감. 노년기에 우울증이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거나 배우자와 사별하게 되면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감이 커지고 외로움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문제가 우울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노화로 인해 만성 질환이 생기거나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우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통증이나 질병으로 인해 평소 즐기던 활동을 못하게 되면 우울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실감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잃는 경험은 큰 감정적 충격을 가져오며 이는 슬픔을 넘어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 자신의 역할이 사라졌다고 느끼거나 사회적 지위의 변화로 인해 상실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년기의 우울증은 외로움, 건강 문제, 상실감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예방과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우울증의 신호 무기력, 수면 문제, 사회적 고립. 우울증의 신호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무기력감입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는 우울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즐거움을 느꼈던 활동에서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문제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는 등 수면 패턴의 변화가 있다면 정신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많이 자는 것도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 문제는 신체적 피로와 정서적 불안을 동시에 유발하기 때문에 조기에 관리해야 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의 결과이자 원인입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려고 하며 이는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듭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연락이 끊기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정신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작스러운 감정 기복이나 불안감도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신도 이유를 모르는 우울감이나 짜증이 계속된다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런 증상을 방치하지 않고 조기에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무기력, 수면 문제,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의 주요 신호입니다. 이런 징후를 빠르게 알아채고 대처하는 것이
마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우울증이 노년기에 미치는 영향과 방치의 위험성. 노년기의 우울증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면역력이 저하되고 만성 질환의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은 우울증으로 인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희망을 잃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면 더 깊은 우울증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이는 자존감을 낮추고 자신을 돌보려는 의욕마저 잃게 만듭니다. 우울증을 방치하면 자살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부담을 동시에 겪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우울증을 방치하지 않고 조기의 치료와 예방을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자녀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거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갈등이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년기의 우울증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까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2.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성. 가족 및 친구와의 정기적인 소통. 노년기에 가족과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우울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족과의 연락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나 영상통화로 안부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기 때문에 우울한 감정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커피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작은 활동도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소통의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안부를 물으며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세요. 때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관계를 더욱 돈독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또한 중요한 행사나 기념일을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일이나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 만나면 추억을 쌓으며 우울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단순히 기쁨을 주는 것을 넘어 관계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가족과 친구와의 정기적인 소통은 노년기의 정서적 안정과 우울증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작은 만남도 꾸준히 이어가 보세요. 지역 커뮤니티와 교류하며 관계 넓히기. 지역 커뮤니티와 교류하는 것은 노년기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외로움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 도서관, 복지관 또는 동네 취미 모임에 참여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아니라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커뮤니티 활동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우정을 형성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 요가 수업 또는 정원 가꾸기 클럽 같은 활동은 공통의 주제를 통해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칙적인 일상을 만들어줍니다. 일정한 시간에 모임에 참석하면 생활 리듬이 안정되고 이를 통해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활동은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소통하게 만들어 활력을 유지하게 합니다.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지역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역 사회의 일부라는 인식은 정서적으로 큰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외로움을 줄이고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지역 커뮤니티와의 교류는 우울증 예방뿐만 아니라 더 풍요로운 노년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혀보세요. 혼자 사는 경우에도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혼자 살더라도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먼저, 기술을 활용한 소통이 효과적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해 가족, 친구들과의 연락을 이어가세요. 영상통화는 대면하지 못해도 정서적으로 가까움을 느낄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은 선택입니다.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포럼이나 그룹 채팅에 참여해보세요. 예를 들어 요리, 여행 또는 취미 생활과 관련된 그룹에 가입하면 공통의 주제를 통해 활발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경우에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근처 공원에서 진행되는 운동 프로그램이나 지역 봉사활동은 혼자서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이는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반려동물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혼자 사는 경우에도 기술, 커뮤니티, 반려동물 등을 활용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고립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3. 신체 건강과 마음 건강의 관계. 규칙적인 운동으로 뇌 건강 증진하기. 규칙적인 운동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이는 우울증을 예방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노년기에는 걷기, 요가, 수영 등 부담이 적고 지속 가능한 운동이 적합합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우울한 기분을 완화하는 데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기분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와 같은 뇌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환경에서 운동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에서 진행되는 운동 클래스에 참여하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신체와 정신 건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정서적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결론적으로 규칙적인 운동은 노년기의 우울증 예방과 뇌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며 신체와 정신을 모두 건강하게 가꿔보세요. 균형 잡힌 식사와 영양 섭취로 기분 개선. 건강한 식단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견과류, 씨알류는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B군과 같은 필수 영양소는 에너지 생성과 신경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곡물, 녹색 채소, 계란 등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면 이러한 영양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는 햇빛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이며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설탕이 많은 음식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때 피로와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천연 과일이나 견과류와 같은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세요.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탈수는 피로감과 무기력함을 유발하며 이는 우울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섭취하여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세요. 식사는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라도 즐겁게 식사하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거나 음악을 틀어 분위기를 더하면 식사 시간이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은 우울증 예방과 마음 건강 유지의 기본입니다. 영양 가득한 식사를 통해 몸과 마음에 활력을 더해보세요. 적절한 수면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적절한 수면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면 부족은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정서적 불안감과 피로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평균적으로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안한 침대와 어두운 방, 적절한 온도는 양질의 수면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취침 전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고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습관은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이는 더 쉽게 잠들고 깊은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낮잠은 짧게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2030분 정도의 낮잠은 기분을 상쾌하게 하지만 너무 길어지면 밤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취침 전 과도한 식사는 피하세요. 충분한 수면은 뇌의 피로를 해소하고 기분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정신과 신체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습관을 통해 마음 건강을 지켜보세요. 4. 새로운 도전과 자기계발로 얻는 만족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삶의 활력 찾기.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노년기의 우울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신선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또는 정원 가꾸기와 같은 활동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취미 활동은 뇌를 자극하며 창의력을 키워줍니다. 또한 소소한 성취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도구가 아니라 정서적 활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손을 사용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활동은 신체와 정신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통해 우울한 감정을 해소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갖거나 수업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이는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연결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우울증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합니다. 지금 바로 관심 있는 활동에 도전해 보세요. 자원봉사와 사회공헌 활동의 긍정적 효과. 자원봉사는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노년기에 자원봉사를 하면
자신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봉사활동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의 멘토가 되거나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과거에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에게도 성취감을 안겨줍니다. 또한 봉사활동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우정을 쌓고 사회적 관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는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연결감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봉사활동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적으로 활발히 움직이거나 정신적으로 집중하는 과정은 우울한 기분을 줄이고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봉사를 통해 얻는 만족감은 약물이나 다른 치료법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정서적 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원봉사와 사회공헌 활동은 노년기에 우울증을 예방하고 삶의 의미와 활력을 더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배우고 싶은 기술이나 지식에 도전하며 성장하기.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노년기에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스마트폰과 같은 기술을 익히는 것은 실용적인 장점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배움의 과정은 도전 의식을 자극하며 성취감을 줍니다. 매일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느끼는 작은 성취는 우울한 기분을 완화하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만듭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때 느끼는 만족감은 무척 큽니다. 또한 배움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같은 주제를 공부하거나 함께 배우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온라인 강의나 지역 학습센터를 통해 다양한 주제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림, 음악, 요리 같은 취미는 물론이고 심리학이나 경제학 같은 심화 지식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학습은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고 싶은 기술이나 지식을 익히는 것은 노년기의 우울증 예방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도전해보고 싶었던 것을 시작해보세요. 5. 전문가의 도움과 정신건강관리법. 필요할 때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 우울증은 단순히 의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은 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 상담가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인관계의 문제나 상실감으로 인한 우울감을 다룰 때 적절한 대화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데 유용합니다. 우울증이 심각한 경우 전문의는 약물 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우울증 치료를 위한 다양한 안전한 약물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증상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을 원활히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고립을 예방하고 다시 활력을 찾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우울증을 극복하고
건강한 노년기를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우울증 예방과 완화를 위한 명상 및 마음 챙김. 명상과 마음 챙김은 우울증 예방과 완화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명상은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이 과정은 뇌의 과도한 활동을 진정시키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고 긍정적인 시각을 키워줍니다. 예를 들어 걷는 동안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나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이는 불안감을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은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관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명상은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그룹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을 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우울증 관리 도구입니다. 결론적으로 명상과 마음 챙김은 마음 건강을 유지하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이 연습을 통해 더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 보세요. 약물 치료나 전문 치료법의 활용 가능성. 우울증 증상이 심각하거나 지속되는 경우 약물 치료나 전문 치료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는 뇌의 화학적 불균형을 조절하고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적절히 약을 복용하면 일상생활을 더 쉽게 영위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부정적인 인식과 달리 올바르게 사용하면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초기 단계의 우울증이나 만성적인 우울감을 개선하는 데 유용합니다.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태에 맞는 약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 외에도 전문 치료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지행동 치료 CBT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치료법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또한 심리적 안정을 돕는 다양한 대체 치료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 치료나 음악 치료는 감정을 표현하고 정서적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치료법은 약물이나 전통적인 상담과 병행하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약물 치료나 전문 치료법은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자신의 상태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예방과 관리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실천하며 더 밝고 건강한 노년기를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마음 건강 비결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새벽에 거리를 걸으며 노인분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시간에 활동하는 그들의 모습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해 뜨기 전에 집을 나서는 것은 단순히 이른 시간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루를 준비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새벽을 여는 노인들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이른 새벽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새벽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년기에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영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새벽을 시작하는 이유. 새벽에 나서는 노인들의 공통된 이유. 노인들이 새벽을 시작하는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의 고요함입니다. 새벽은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에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특히 가족들이 깨어나기 전에 자신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어 정신적으로 큰 휴식을 줍니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노년기에는 신체 활동이 중요한데 새벽의 신선한 공기는 걷거나 운동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새벽에 활동을 시작하면 하루 동안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규칙적으로 새벽에 움직이는 습관은 신체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일찍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자연스럽게 새벽에 눈을 뜹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어온 생활 습관이나 나이가 들면서 생체 리듬의 변화로 인해 아침잠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일찍 깨어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마음이 새벽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는 경제 활동입니다. 일부 노인들은 새벽 시간을 활용해 일찍부터 시장에 나가거나 경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활동은 그들에게 활력을 주고 하루를 의미 있게 시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2. 새벽에 하는 주요 활동들. 새벽 운동, 산책, 등산, 공원 모임. 새벽에 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활동 중 하나는 산책과 등산입니다. 아파트 단지나 근처 공원을 보면 새벽부터 걷는 노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걷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체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새벽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정신적 여유를 주기도 합니다. 등산을 즐기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가까운 동네 뒷산이나 약간 높은 산에 올라 아침 해를 맞이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등산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도 제공합니다. 특히 동료들과 함께하는 등산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새벽 운동은 공원에서의 단체 활동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태극권, 요가 또는 스트레칭을 함께하며 건강을 유지합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운동을 넘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공원에서의 단체 운동은 규칙적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생활의 리듬을 잡아주고 하루의 시작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운동을 마친 후에는 근처 카페나 공원에서 가볍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귀중한 교류의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새벽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까지 책임지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신체 활동에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새벽 운동은 하루를 계획하고 마음을 다잡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운동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며 하루를 보다 능동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규칙적인 활동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시장과 경제활동, 새벽 장터와 일터에서의 하루. 일부 노인들은 새벽 시간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시작합니다. 특히 새벽 시장은 많은 노인들에게 활발한 활동 무대가 됩니다. 시장에서 채소나 과일을 판매하거나 직접 농사지은 작물을 들고 나오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 이 활동을 계속합니다. 새벽 장터는 활기가 넘칩니다. 노인들은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최신 소식을 접하거나 서로 간에 격려를 주고받습니다. 새벽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소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기에 공감대 형성과 지지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3. 새벽 활동이 노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새벽에 활동하는 노인들은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거나 일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신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이는 건강한 수면 습관과도 연결되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면 목표의식이 생기고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이는 우울증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규칙적인 생활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은 특히 신체의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활동을 시작하면 밤에 더 쉽게 잠들고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새벽 활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하루의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계기가 됩니다. 걷기나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한 하루는 신체를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인들은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한데 새벽 운동은 이를 실천하기에 최적의 시간입니다. 정신 건강 면에서도 새벽 활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면 성취감이 높아지고 우울하거나 불안한 감정을 덜 느끼게 됩니다. 또한 새벽의 고요한 시간은 명상이나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노인들은 더 자신감 있는 태도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를 계획적으로 시작하면 나머지 시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런 습관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새벽 모임과 사회적 관계 형성. 새벽 활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시간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새벽에 운동을 하거나 공원이나 카페에서 만나 정기적으로 교류를 이어갑니다. 이런 모임은 노년기에 자주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고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동체 활동은 단순한 대화 이상입니다. 함께 운동을 하거나 취미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벽 등산 동호회에 참여하면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고 이는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됩니다. 사회적 관계는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울증과 외로움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새로운 정보를 얻고 지식을 나누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같은 세대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공감과 위로를 느끼게 해줍니다. 새벽 모임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노년기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노년기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4. 새벽을 잘 활용하기 위한 팁과 조언. 체력에 맞는 새벽 활동을 선택하는 방법. 새벽 활동을 시작하려면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과도한 활동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빠르게 걷기보다는 천천히 산책하거나 수중 운동 같은 관절에 부담을 덜 주는 활동이 적합합니다. 또한 새벽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천천히 적응할 수 있고 부상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체력에 맞는 활동은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게 만드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노년기에는 체력이 중요한 만큼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심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고강도 운동보다는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등은 체력을 유지하면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체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취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운동이 단순한 의무로 느껴지지 않도록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을 좋아한다면 새벽 등산이나 공원 산책을, 실내 활동을 선호한다면 요가나 가벼운 스트레칭 클래스를 추천합니다. 즐거움이 동반되면 꾸준히 이어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새벽 활동은 단순히 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독서, 글쓰기, 명상 등 정신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활동도 포함됩니다. 이는 체력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신의 필요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하루를 더욱 보람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새벽을 즐기기 위한 준비와 유의사항. 새벽 활동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어두운 시간대에 외부 활동을 할 경우 밝은 색상의 옷이나 반사제가 포함된 운동복을 착용해 시야 확보와 안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차량이 많은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기온이 낮은 새벽에는 적절한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추운 계절에는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레이어드 의류를 착용하고 모자와 장갑으로 체온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에 따른 적절한 준비는 운동 중 부상을 예방하고 활동을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동선을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새벽은 비교적 조용하고 한적한 시간이기 때문에 자신이 익숙한 장소나 안전이 보장된 곳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새벽 등산이나 공원 산책을 계획한다면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필요시 휴대전화나 간단한 응급 물품을 준비하세요. 안전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동료와 함께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활동 자체가 더 재미있어집니다. 예를 들어 새벽 등산 모임이나 공원 운동 그룹에 참여하면 안전과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소제목 3. 새벽 시간을 활용해 더 풍요로운 하루를 만드는 법. 새벽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집중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하루 전체가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새벽에 하루의 일정을 미리 계획하거나 목표를 설정하면 나머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벽 시간을 이용해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나 글쓰기는 지적인 만족감을 주고 새로운 지식을 쌓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개발하는 데도 새벽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요리나 음악 연습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새벽 시간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는 데도 유용합니다.
명상이나 호흡 운동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5. 새벽을 여는 노인들이 전하는 메시지. 노년에 더욱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는 법. 새벽을 여는 노인들의 삶은 그 자체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루를 가장 이른 시간에 시작하며 그들은 삶의 소중함과 하루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노년기에도 규칙적인 활동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그들은 새벽 활동을 통해 자신이 아직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태도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 뜨기도 전에 하루를 시작하는 노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들의 하루를 통해 배우는 규칙적이고 의미 있는 삶의 태도는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가 배울 점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새벽의 가치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